안녕하세요. 홀수영입니다. 자,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잘가요 DHC. DHC 한국 시장 퇴출될까? 혐한 기업 DHC의 민낯입니다. 자, 주말 동안에 DHC로 시끌시끌합니다. 클렌징 오일이 대히트를 쳤었고 그게 대표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 DHC가 일본 내에서 혐한 기업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였다. 자, 내용을 조금 들여다 보니까 말이죠. 일단 이 기업의 회장 요시다 요시아키 요 회장이 말이죠. 대표적인 혐한 인물이더라고요. 제일 한국인들을 겨냥해서 사이비 일본인은 필요 없으니 모국으로 돌아가라.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저희들만 몰랐고요. 우리만 몰랐고 이 DHC를 아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한국에서 장사를 시작하지?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. 우리만 바보처럼 몰랐네요. 자, 이 DHC가 말이죠. 온라인 방송국을 가지고 있습니다.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 온라인 방송국인데 딱 보니까 한국의 이 보수 유튜브 채널 뭐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. 근데 여기가 대표적인 혐한 방송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말이죠. 어떤 한 카테고리가 잘 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. 한국에서는 이 보수 또 문재인 까기 이런 것들이 조회수나 돈이 좀 되는 카테고리로 이미 자리를 잡았죠. 이 일본에서는 혐한이라는 카테고리가 장사가 되는 카테고리라고 합니다. 큰 서점을 가면 혐한 코너가 따로 있어요. 이것만 봐도 사실은 조금 느낌이 안 좋죠. 어떻게 대형 서점에 베스트셀러 카테고리에 혐한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.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정치인들만 문제고 국민들은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저도 사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우리와 가까워지기 어려운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자, 이 대표적인 혐한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 DH 방송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뉴스에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. 어떤 패널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조센징들은 일단은 조센징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쌍놈 새끼라는 뜻이죠. 한국인들을 비하하는 자기들 발 아래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, 아직도 그 조선이라는 나라 조센징이라는 표현을 쓰는 패널이 등장을 한다. 이거부터가 자극적이에요. 자, 조센징들은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화시키지 못해서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.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.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. 뭐 이런 사람의 주장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닙니다. 우리나라도 유튜브에 보면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인들 있습니다. 우리는 그들을 토착 왜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자, 그리고 어제자에 또 나왔는데요. 이 아오야마 시게하루 뭐 요런 자민당 의원이 있다는데 이 양반이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입니다. 혐한 정치인입니다. 이 양반을 패널로 불러드려요. 한국에서 이 난리가 났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런 극우 정치인 최전방에 서 있는 극우 정치인을 패널로 불러서 또 토크를 합니다. 이 양반이 했었던 얘기를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자, 1951년부터 한국이 멋대로 독도를 자기네 것을 해버리고 일본이 되찾기에 싸움을 건 적이 없고 말로만 했던 거다. 자,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군대가 없어서 그렇다. 일본은 군대를 가져야 된다. 독도를 한국한테 뺏긴 이유는 일본이 군대가 없기 때문이다.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위 위안부 문제도 레이더 조사 문제도 일본 측이 싸움을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개소리를 늘어놓습니다. 자, 그리고 청구권 협정으로 끝난 걸 법원이 이 판결했다면 평소 사법 독립성을 전혀 느낄 수 없던 한국이 갑자기 사법 독립됐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
자,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.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아오야마 시게하루 이놈은 평소에 사법독립권도 없었던 놈들이 갑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한 다음에 사법독립권을 운운하면서 발을 빼고 있다. 비겁한 놈들이다.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. 자, 거기다가 이번에 이 한일 간의 이런 경제 전쟁,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다가 돈을 써서 로비를 했다, 이런 주장을 합니다. 수면 아래 배경에 한국 측이 돈을 써서 로비스트에게 고액의 돈을 건넨 뒤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착오를 일으켰다. 자,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면서 일본의 정당한 요구를 미국이 방해하도록 로비를 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자민당 현직 국회의원이에요.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들이 막말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. 뭐 막말하면은 뭐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독보적인 아이돌 그룹이 있죠. 예. 뭐 그런데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말을 현직 국회의원이 쏟아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 전직 국회의원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직에 있는, 거기다가 집권당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혐한 발언, 말도 안 되는 왜곡된 발언을 방송에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는 없다. 그리고 그런 국가에 이렇다 항의조차 못하는 국가라면 한국은 더더군다나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. 일본이란 나라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상적이지가 않아요. 자,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일본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조금씩 알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러는 와중에 DHC 모델이었던 정유미 씨는 초상권 철회를 요청했고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. 당장의 계약을 파기하겠다.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정유미 씨한테도 불똥이 튀었는데 정유미 측 기획사 소속사에서는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유미 씨와 그 기획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. 자, 그리고 해시태그 잘가요 DHC 불매운동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. 자, DHC는 한국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? 아마 빠른 시간 안에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. DH 회장 자체가 혐한이기 때문에 이 양반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를 비웃었겠습니까? 저 미개한 것들은 우리 물건을 그래도 사네? 재밌는 것들이야.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. 우리는 DHC가 혐한 기업이라는 것을 몰랐죠. 그러니까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DH 화장품을 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온 국민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그러면서 반일 운동가?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역사를 바로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서경덕 교수,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DHC 불매운동을 이어가야 된다.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혐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알고 그들에 대한 불매운동도 우리는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파호텔, APA, 아파호텔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. 이 아파호텔은 굉장히 저렴한 호텔로 알려져 있대요. 가본 적은 없는데 일본에 가면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. 자, 근데 여기에 토모야 도시오 최고 경영자는 일본군 위안부 및 난징 대학사를 부정하는 서적들, 이런 것들을 직접 저수를 했고요. 이 역사 왜곡 서적들을 객실에다가 비치해놓고 판매까지 한다고 하네요.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호텔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DHC 한국시장 퇴출은 시간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말씀드렸죠. 유니클로 내년 봄 여름에는 한국시장 철수할 것이다. 많은 일본 브랜드들이 한국시장을 철수하게 될 것입니다. 그때까지 우리는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자,
감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.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다. 다 옳은 말입니다. 우리는 너무 이성적으로 불매운동을 하고 있어요. 감정적인 부분으로 들끓었었던 이런 초창기와 지금 조금 다릅니다. 우리가 왜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. 자, 이 DHC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. 한국인들은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는다. 불매운동 신경 쓸 필요 없다. 자,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우리가 불매운동을 멈춰야 될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는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불매운동을 이어나가야 될 것이고요. 이 불매운동이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일본이란 나라는 이 역사적으로 무사의 나라입니다. 그래서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국가.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국민성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역사적으로 그러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일본에게 늘 만만한 나라였습니다. 식민 지배를 당했었고 그러한 이후에 식민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탈과 억압, 불법 행위들이 자행됐었지만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. 자, 우리나라의 보수 유튜버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일본이 사과를 몇 번을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, 사과를 했으면 행동에 옮겨야죠. 여러분들 아파트 윗집에서 아이들이 너무 뛰어.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.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죄송합니다. 사과를 했어요. 올라가자마자 막 뛰어다니면 그게 사과를 한 겁니까? 아니겠죠. 말로 사과를 했으면 그에 따르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일본은 사과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, 사과하고 왜곡된 역사 교과서 배포, 사과하고 또 딴짓, 사과하고 딴짓 이거를 사과했다고 볼 수 있나요? 말로만 하는 사과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그에 따른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양국 간은 좀 더 발전된 관계가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일본 사과한 적 많죠. 그러나 그에 반하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은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 이야기는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보수 유튜버들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인데 일본이 사과를 몇 번을 해야 되느냐라고 낄낄거리면서 조롱하는 이 보수 유튜버들은 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잘 가요 DHC 빠르게 한국 시장에서 퇴출할 날 기대하면서 불매운동 이어가도록 하죠. 자, 뉴스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끝.